안녕하세요. 이수진 국어연구소입니다. 이번 영상은 저희 국어연구소에서 국어의 실력을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기본으로 만들어 놓은 이제 약점 분석 해결의 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저희는 이제 단순히 뭐 비문학을 잘한다, 문학을 잘한다, 혹은 뭐 고전문이 강하다, 뭐 언매가 좀 약하다, 이러한 어떤 파트별의 이제 약점 말고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국어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는지를 조금 본질적으로 보기로 했고, 그 본질적으로 보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틀에 따른 이제 국어력의 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저희는 그것을 베이직 국어력이라고 부르는데, 저희가 볼 때 국어력이라는 건 결국에는 문장과 글을 읽어내는 힘이죠. 근데 그것이 문장과 글을 읽어내는 힘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바탕이 되지 않으면 사실은 비문학을 읽을 수도 문학을 읽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국어력을 설정을 해놓고 그것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 건데, 먼저 저희는 국어력의 5개의 영역이 통합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영역이 연쇄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봅니다. 먼저 첫 번째가, 모든 공부의 기본이 그렇겠지만 성실함, 꾸준함, 지속력. 근데 여기서 잠시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있어요. 성실함과 꾸준함과 지속력은 너무 아무렇지도 않은 얘기지만, 학원 수업을 빠지지 않는다, 뭐 숙제를 제대로, 그것도 성실함이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볼 때 조금 더 근본적인 성실함이 있어요. 생각의 성실함이죠. 이제 친구들 중에서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성실한 친구들이 많아요. 숙제도 해오는 것 같고 학원 수업도 빠지지 않고요. 근데 생각이 성실하다와 아이의 몸이 성실하다는 좀 다릅니다. 생각이 성실하다는 건, 자, 고민을 많이 할 수 있는 힘,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는 힘, 해설지를 덜 보고 자기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힘, 이게 사실은 정말 근본적인 의미에서 성실함이죠. 저희가 성실한 친구들을 봤을 때 성실하지만 성적이 잘 오르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몸은 성실하나 생각이 성실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수업에 올 때 가장 먼저 요구를 하는 것이, 생각을 많이 해야 돼. 생각이 성실한 거야. 고민할 수 있어야 돼. 그게 진짜 성실함이야 라고 얘기하고, 실제로 모든 공부의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는 내가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구나, 생각을 하지 않고는 공부를 끌어올릴 수 없구나라는 생각이 기본 베이스가 돼야 되죠. 이것을 인지만 해도 이제 아이들은 생각을 조금 더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것이 기본이 되면, 두 번째로 얘를 기반으로 해서 어휘력과 문장 분석력이 있습니다. 어휘력과 문장 분석력에서 어휘력 그리고 문장 분석력, 특히 어휘력은 요즘 애들이 약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기본적으로 이제 어휘가 안다 모른다 말고, 예를 들어서 뭐 의인법이 뭔지 안다 모른다를 저희가 어휘력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의인법이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다를 저희는 어휘력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어휘력이 약한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뭐가 안 되는 것이냐면, 한 단어의 정의값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뽑아낼 수 없는 친구들이라는 뜻이죠. 그게 어휘력이고, 동시에 어휘력은 문학의 개념어랑도 연결이 되죠. 성실함이 갖춰져 있는 친구들은 어휘력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죠. 어휘력이 어느 정도 기본 바탕이 되면 그것을 바탕으로 문장 분석력이 생깁니다. 문장 분석력이라는 건 사실은 주어와 서술어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인데, 이 문장 분석력이 저희가 볼 때는 3등급에 굉장히 중요한 지점을 차지해요. 예를 들어서 아이의 국어가 4등급, 5등급이다 이러면 각각에 나와 있는 문장을 단어의 조합으로 읽습니다. 근데 문장은 이제 부모님들 생각하시기에 단어의 조합이 아니고, 단어가 조합돼서 논리적인 의미를 갖게 되는 하나의 의미 구성도 아니거든요. 근데 이 문장을 주어 서술어로 분석을 하거나 의미 단어로 쪼개서 이해를 할 수가 없으면 그냥 여러 가지 단어가 섞여 있는 구성으로만 보여요. 문장을 분석을 하면서 주어 서술어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주어 서술어를 분석을 해보니까 얘는 원인에 따라서 결과를 뽑아내는 문장이구나. 예를 들어서 비가 와서 길이 질다 라는 문장이 있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4등급, 5등급은 이걸 단어로 인증합니다. 비, 길,
로 인지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문장이 갖고 있는 명확한 논리적 관계를 뽑아낼 수가 없죠. 비가 와서 길이 지니까 얘가 원인이 되고 얘가 결과가 되는구나. 저희는 이게 문장이 갖고 있는 논리적 관계라고 보고, 실제로 어휘력은 그냥 어휘를 알고 있다가 아니고 어휘를 설명할 수 있는 힘, 문장 분석력은 문장을 읽고 문장의 논리적 관계를 뽑아낼 수 있는 힘. 실제로 문장의 논리적 관계를 뽑아내기 위해서는 구조적으로 문장을 분석해야 되는 힘이 필요합니다. 이 2단계가 정말 별거 아닌 것 같고, 동시에 일반적인 국어가 수업에서 찾을 수 없지만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죠. 이 두 번째 단계가 안 되니까 국어 성적이 끌어올려지지 못하는 거죠. 아무리 많은 문제를 풀어도. 그래서 저희가 2단계의 어떤 약점을 해결하고 분석하기 위해 워크북 교재를 두고, 워크북 교재에서 이걸 직접적으로 체킹하고 이제 끌어올리는 단계를 거치고 있습니다. 어떤 학생이 왔는데 아무리 성적이 낮더라도 1단계와 2단계가 큰 벽인데 여기까지가 마무리되고 나면 3단계를 뽑아내는 것이 가능하고, 3단계부터 실제로 정확한 3등급이 될 수 있습니다. 3단계라는 건 재설명의 힘이죠. 다시 말하면 똑같은 문제가 논리적으로 뽑아서 비가 와서 길이 질대로 원인과 결과를 파악을 했어요. 근데 그걸 자기만의 언어로 바꿔서 설명할 수 있는 힘이죠. 자기 언어로 바꿔서 설명할 수 있는 건 사실은 생각의 밀도와 굉장히 관련이 높습니다. 생각을 많이 하고 뽑아낼 수 있을수록 자기 언어로 바꾸는 것이 되죠. 이 재설명의 힘까지 여기까지 갖추면 일반적으로 3등급과 2등급 선에 도달합니다. 3등급과 2등급 선에 도달해서 이제 요만큼의 한 3단계까지의 국어력이 갖춰지면 그 다음에서야 2등급 위가 가능한 밀도 높은 생각, 슬래시와 끊어읽기. 이게 뭐냐면 문장의 디테일한 부분을 모두 다 볼 수 있는 힘이죠. 문장의 의미는 실제로 비문학든 문학이든 고등학교 수준의 국어는 굉장히 이게 좀 치밀한 논리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3단계까지 진행한 친구여야만 각각의 문장의 디테일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학생이 이제 문제를 풀어 갖고 왔는데 내가 이런 뜻인지 잘 몰랐어. 이 문장의 앞을 잘 못 봤어. 뒤에 이런 뜻인지 몰랐고 문장을 좀 놓쳐서 읽었어. 이게 무슨 뜻이냐면 디테일을 놓쳤다는 뜻인데, 그게 아이가 꼼꼼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1단계와 2단계와 3단계의 어떤 국어력이 정확히 갖춰져 있어야 디테일도 보입니다. 그래야 디테일을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디테일을 놓쳤다는 얘기는 아이가 꼼꼼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1단계와 2단계와 3단계의 국어력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국어력이 갖춰져야만 디테일을 뽑아낼 수 있고 디테일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4단계와 5단계가 2등급과 1등급 사이의 갭입니다. 디테일을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것이 전체 구조와 주제, 저희는 이걸 시스템이라고 부르는데 시스템을 이해하는 것이죠. 실제로 디테일만을 추구하는 친구들이 있고 디테일을 잘 기억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난도가 높은 것이 전체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기본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그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이 디테일을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고 그 이해 안에서 그걸 베이스로 해야만 시스템 전체를 파악할 수 있는 힘이 생기죠. 일반적으로 4단계에서 5단계까지가 가능한 친구, 디테일과 큰 틀을 모두 다 볼 수 있는 친구는 자연스럽게 1등급 선에 도달합니다. 실제로 베이직 국어력은 문장을 분석하고 글을 이해하는 어떤 기본적인 힘, 그러니까 이게 어떤 수업 자체에서 뭐 문학을 잘 풀었다, 비문학을 잘 풀었다, 점수가 어떻다 말고 그 밑에 갖고 있는 아이들의 본질적인 약점을 체킹하는 5단계의 약점 분석이고, 저희의 모든 수업은 이 5단계를 이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구성되어 있고, 모든 클리닉은 이 5단계 중에서 아이가 어느 단계가 약한지,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어떻게 끌어올려져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해하고 계시면 저희의 약점 분석 틀을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